네, 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 사진가 김원소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줌 수업 제 9강 사진적 성장을 위한 100가지 방법과 그다음에 또 간단한 LED 조명을 이용해서 특히 제품 사진, 상품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 뭐가 좋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빛이, 드시죠? 빛이 좋아요. 그죠? 빛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 빛이 참 좋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다음에 또 뒤에 배경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기다려서 좀 더 의미 있는 대상이 지나가거나 또 지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어차피 이게 길가에 위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다려서 또 지켜보면서 좀 다양하게 또 많이 촬영하면 거기서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건 그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염색 그 공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을 공방에서 염색을 해서 길거리에 막 널어 놓은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늦은 오후 시간에 가니까 거의 빛이 비스듬하게 반역광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멋있는 이 빛이 아주 근사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쭉 길을 가시다가도 이런 장면을 만나면 최소한 50컷 이상, 한 100컷까지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두 장 찍어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한 100건 이상 쭉 찍어서 거기서 가장 좋은 사진 한두 장 정도, 한 장 정도 이렇게 골라내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실제로 한 7, 80건 정도 찍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진도 참 좋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다리니까 이 아주 좋은 이 배경 앞에 바람도 살짝 불고 있죠.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 또 실제로 또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이 우리 전통 복장 차림을 해서 앞을 지나가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또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어떤 장면을 만나면 해는 점점점 기울어지지만 이 좋은 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저도 실제로 한 30분 정도 계속 찍어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장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 현재 이게 아주 좋은 배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좋은 배경이고 단순한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배경이 있으면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100컷 정도 촬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 그거잖아요. 이 프레임 안에서 내용, 즉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죠? 여기는 당연히 어떤 민속촌의 늦은 오후의 풍경, 이게 또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간결하게 또 시선을 이끌 수 있게끔 표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바짝 다가가서 아주 간결하게 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간결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오른쪽 이 나무 두 그루를 집어넣었죠. 오른쪽에 또 왼쪽에 이렇게 나무 잎도 집어넣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에 좀 그림자도 집어넣고. 그리고 보면 이거 자체가 프레임 속에 또 프레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프레임 속에 프레임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도 이건 그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50mm 초점 거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다가가서 화면을 가득 채워서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카메라의 시점은 거의 이제 눈높이로 또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조리개는 당시에 50mm니까 뭐 한 8 정도 이렇게 했었고, 셔터 속도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살짝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한 60분 1초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빛과 어둠, 또 초점 거리, 또 대비적인 요소, 그죠? 어떤 빛과 그림자라는 그런 명암 대비, 이런 이제 명암 대비도 집어넣고, 이런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촬영하면 가장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촬영하면 100컷은 충분히 찍을 수 있죠. 또 이 뒤쪽으로 가서 순광으로 촬영해도 괜찮거든요. 순광으로 촬영해도 괜찮고, 또 이제 측면에서 촬영해도 괜찮고, 또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촬영해도 괜찮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제가 여기서 참 많이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희한하게 바람이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부니까 이 걸어 놓았던 이 천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 빈 공간이 좀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또 여기 이제 약간 분홍색 옷을 입은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이제 또 담겼던 거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려면 평소에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있든 없든 평소에 늘 이러한 이제 프레임을 짜는 틀짜기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좋은 장면을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훈련에 대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또 이제 여기 가서 이러한 장면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든 어떤 그런 게 이제 하나로 딱 일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양이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거의 이제 뭐 아까보다도 조금 더 밝게 또 사진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명의 그 이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나오더라도 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다루고 이 친구는 살짝 이제 이 그 염색천에 가려져 있고 반투과하는 그런 영상이고 또 이 친구는 거의 살짝 갈라진 이 이제 틈 앞으로 바로 이제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고 또 뒤에 한 친구가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이 친구도 좀 나오기 직전이고 또 뒤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여러분 찍을 때도 항상 중요한 건 여기서 일정한 이제 시각적인 질서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빛이 좋은 장면을 만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앙리 까르띠에 버르송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촬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당시 그 순간의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프레임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그런 것을 결정적인 순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있던 빛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간결한 프레임도 중요하고 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동시에 결정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사실 남들하고 비슷비슷한 사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또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프레이밍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진집을 내거나 이랬을 때 남들과 비슷비슷하거나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제도 독창적이어야 되지만 그 주제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즉 프레이밍 방법도 남들하고 조금이라도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만의 사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배경을 단순화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진을 좋은 사진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의미 있는 대상, 그죠? 그다음에 빛과 그림자, 그다음에 그 순간의 마음, 그다음에 단순한 배경인데 앞에 이제 좋은 빛은 어디나 다 있죠.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대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순간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단순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전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 사진 찍는 분들은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주 대상만 보이기 때문에 배경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배경을 얼마나 단순하게 할 것인가. 이 배경을 단순하게 해야 소위 말하는 이 주 피사체가 돋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거는 주 대상이 드러나려면 배경이 단순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배경을 단순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아주 좋은 사진이 되거든요. 결국 좋은 사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그 사진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메시지나 주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사진이라면 그걸 통해서 상상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더 좋은 사진이 되려면 그 사진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 주 대상도 중요하지만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배경이 복잡하거나 무질서하거나 시각적인 질서가 없는 사진은 잘 안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걸 오랫동안 바라보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 정말 좋은 사진들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이 들은 여러분들이 사진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대가들이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이제 사진 선배들이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전쟁 사진가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가 이야기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장면을 만나면 멀리서 떨어져 있지 말고 차단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사진에서는 단순한 왜냐하면 이 지금 이 배 아주 오래된 이 검은색을 칠한 이 배가 배경이니까 비교적 좀 단순하죠. 검은색이니까 이 검은색 배경 앞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순해 보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명암 대비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컬러 사진보다는 컬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컬러로 표현하고 이러면 더 복잡해질 테고 이런 옷이나 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찍는 것도 단순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의 유명한 캐리 드래거라는 이 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간만 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촬영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만 되면
아니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사진들이 나오죠. 그죠? 그것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찍어야 좋은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적인 성장을 계속 쭉 해 나가려면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풍경, 그다음에 또 여러분은 찍고자 하는 주제, 이걸 꾸준하게 촬영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있죠. 음, 제가 알기로는 우이님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또 파암님도 집에서 그 이 주제를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고, 또 우리 미미님이나 월고님도 또 열심히 또 아마 또 촬영하시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우리 토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야외 촬영을 많이 나가거든요. 인사동, 뭐 개동 이런 데 촬영을 많이 나가고, 이것도 며칠 전에 이제 인사동 어, 촬영을 나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동을 나가 보니까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이 변했기도 했고, 여기도 역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이제 직격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자주 갔던 이제 그런 지리산 그 한정식집이나 뭐 사과나무 이런 집들, 그다음에 카페, 저 구석진대에 있는 곳은 다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을 이제 쭉 찍으면서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인사동이나 개동이라든지 또 이제 북촌 한옥마을을 촬영하실 때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다니면 훨씬 더 간결하게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길에는 길이 좁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두 명 정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 가더라도 남들이 다 찍는 빤한 사진보다는 남들이 다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러니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번 눈길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대상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주어서 그게 별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이때 우리 출사숲 갔을 때도 현장에서 제가 뭘 강조를 했냐면, 이게 이제 담쟁이 덩굴이 이 좀 죽은 그런 흔적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구성할 때도 여기서 보면 이 담쟁이 덩굴이 만들어내는 이 조형성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삼각형,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완결성,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찍으면 좀 더 재밌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바탕에 있는 이 담쟁이 덩굴이 이제 이 벽에다가 붙어 있던 그런 흔적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양한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이런 같은 경우는 매크로 렌즈가 있다면 매크로 렌즈로 한번 찍어보면 조금 더 재밌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거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재밌게도 볼 수 있을 테고, 또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연습도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구성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미니멀하게 구성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니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가정집에도 한때 미니멀리즘, 뭐 지금도 미니멀리즘 한 이런 부분들이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막 복잡하게 또 이제 무질서하게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결하게, 심플하게 구성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배경이 일단 단순해야죠. 배경이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피우다가 어떤 버린 건지 두고 간 건지 이 담배꽁초 하나,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가을이니까 떨어진 잎새 한두 개, 그죠? 그다음에 여기 또 마침 이제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림자도 살짝 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구성이 왜 돋보이냐면, 일단은 대각선 구성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각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각선이 쭉 있죠. 이거 대각선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걸 크로스해서
이렇게 제가 배치한 건 아니고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촬영할 때도 카메라의 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의 어떤 결과물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이제 조금만 이런 걸 찍을 때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사진 찍을 때도 그렇거든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이 접시에 이렇게 쭉 이제 음식을 담아 가지고 그걸 대각선으로 찍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이제 프레임이 되고 조금 더 약간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음식 사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티튜드라는 겁니다. 에티튜드. 이 에티튜드가 뭐냐면 옆에 제가 설명을 드려놨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대할 때, 또 사물을 대할 때, 또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 이런 걸 이제 에티튜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을 많이 또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진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주 대상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티튜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에 여러분들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또 이제 아주 자기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진은 평면 이미지잖아요. 사진의 어떤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평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평면의 이미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마음을 담을 것인가. 그죠? 이거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이 죽은 물고기와 내 마음이 하나라는 그런 이제 합일의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하나의 자세가 에티튜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에티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사진을 찍어야 이 사진이 정말 자기 자신의 사진이 되는 거고 또 남들도 그걸 알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상을 찍을 때 아까 보암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정물 사진이나 어떤 대상 같은 걸 찍을 때는 항상 그 대상이 무생물일지라도 항상 그 대상하고 대화를 하려는 그런 자세도 보십시오. 그리고 참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뭐 이런 이제 자세로 당연히 찍어야죠. 그렇게 찍어야 그 사진이 진짜 내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유명한 그런 이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달 항아리 같은 걸 내가 이제 찍는다. 아니면 뭐 청자 같은 걸 찍는다. 또 아니면 자기가 만든 그런 백자를 찍는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꼭 안아준대요. 가슴으로 사진을 찍기 전에 먼저. 꼭 안아주고 그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하고 그 자세, 그 대상 자체를 최대한 어떤 존중해 주면서 카메라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촬영하면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우연과 필연이라는 거거든요. 우연과 필연성에 이제 기초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이제 생존했던 분인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론의 어떤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과 필연의 연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얼마 전에
그 안국동 개동길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사실 우연적인 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거의 뭐 한 2500년 정도 전에 이 데모크리스토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연과 어떤 필연이라는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 만남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사진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연에 의한 우연을 기대하라.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필연에 의한 우연성을 기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진을 자주 찍어야죠. 그래서 자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길거리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주 나가서 또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필연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우연적인 장면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포함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열심히 이렇게 찍어야, 그죠? 거기서 아주 우연적이라도 또 그 포함님이 원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찍고 계시니까 아마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좀 사진이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은 어떤 필연에 의한 우연성으로 지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제 캐리 드래거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시간만 되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어라.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진을 거의 한 30년 전에 배울 때, 진짜 시간만 되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발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번 찍어보자. 이제 이 실제로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소설가 이제 미셀 투르니에라는 사람하고 에드와르 부바라는 사진 작가가 둘이서 이제 콜라보해서 이 뒷모습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길거리 풍경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좀 더 남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찍으려고 하면 이 이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지금도 서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라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얇은데 아주 글도 읽어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 아주 좋은 글도 많이 있고 또 사진도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도 보십시오. 보시면 이 친구는 여자고 이 친구는 남자거든요. 이렇게 보면 뭔 이제 사정인지는 몰라도 둘이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싸웠거나 화가 났거나 삐졌거나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우리한테 어떤 뭐랄까 상상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진은 여러분들이 처음 찍을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 또 이쁜 이제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품 사진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좀 사람을 주제로 해서 찍는다. 또 스트리트 포토를 찍는다. 이러면은 이제 뒷모습만 꾸준하게 찍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모습보다는 뒷모습도 훨씬 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가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초상권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느 누구도 초상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부터 이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사진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 배경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안에서 저녁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사진을 찍더라도 적절하게 흔들릴 거는 흔들리게 표현을 하는 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저도 많이 이제 그 처음에 강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늘 중간 조리개 F8에서 11하고 또 중간 셔터 속도 125분의 1초, 그다음에 ISO 뭐 100이나 400 이걸로 찍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찍으면 사진이 잘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도라든지 사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조리개 조절을 한다든지 셔터 속도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이제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촬영하고 약간 실내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조리개를 F8이 아니라 4.0이나 5.0으로 이렇게 개방해주고 셔터 속도도 한 60분 1초를 하든지 아니면 감도를 400이 아니라 과감하게 저녁에는 1600이나 3200으로 올려서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진은 시간이 만든 이미지다. 시간을 표현해 보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사진은 필연적으로 시간이란 게 개입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셔터 속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오래된 시간색이 느껴지죠. 이거는 이제 그 춘향역에서 강원도 이제 그 경북이네요. 경북 이제 춘향이라는 그런 옛날에 춘향목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춘향역전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역전 식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를 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화번호 있는 거 보면 좀 옛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이제 간판에서 깃들어 있는 그런 시간성,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래된 시간성.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쪽 부분이 싹 재개발돼 가지고 거의 뭐 도시의 역전 앞이니까 거의 이제 하나의 도시 풍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 전형적인 그런 프레임보다는 과감하게 이 다양한 프레이밍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서울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마 거의 한 10월 한 중순쯤 이맘때쯤 찍었을 겁니다. 근데 앞에 여기 보이는 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바짝 렌저에 닿게끔 만들어서 이 부분은 흐리게 만들었고 이쪽에 이제 머리 위에 촛불을 마치 이제 얹고 기도를 하는 스님을 또 이렇게 이제 담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진의 평면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은 평면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촛불은 이 뒤에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스님의 머리 위에 바로 이렇게 촛불을 얹고 기도를 하는구나. 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 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사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진의 세계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정말 기고 난다고 하는 그런 사진가들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대충 찍어서 내놓으면 정말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록을 낸다든지 그럴 때는 더 여러분들의 사진에 엄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이 뭐 수십만 장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서 정말 자기 자신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사진을 보는 관객이다, 또 독자다, 또 사진 평론가다 생각하고 엄격한 눈으로 비평해 봐라. 이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진 전시를 했을 때, 개인전을 했을 때 좀, 내 사진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좀 이제 구매가 되기를, 또 이제 내 사진이 팔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사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다 이제 품앗이 형식이니까 좀 의미가 없고.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어 사준다는 이제 그러면은 정말 작가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 아주 영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나라면 이 사진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내가 전시회에 갔는데 이 사진을 내가 2, 30만 원, 한 5, 60만 원 주고 사겠는가? 이걸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팔릴 만한 작품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찍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로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꾸준하게 노력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해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사진을 작게라도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한 사진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붙여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장의 사진이 이제 다 채워질 때까지 벽에다가 계속 붙이고 또 이제 다 채워지면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하나씩 떼는 거죠. 그 대신 또 새롭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또 붙여 보는 거죠. 이 과정을 한 1년 정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100장이 비교적 좋은 사진이거든요. 그 100장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20장, 25장 정도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품집을 만들거나 또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성공적인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공감도 되고, 그죠? 네. 울고님 오늘 조용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길거리 사진 찍을 때는 조금 이제 일상의 시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상의 풍경을 좀 다르게 한번 보여주고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공원을 찍을 때도 우리 올림픽 공원 하면 눈에 빤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찍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이제 그 조형물 그 유리에 비친 또 이 유리에 어떤 물방울이 내려 있는 이런 모습들, 그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상계동 쪽에 있는 이제 중계동 백사마을인데요. 그러니까 백사마을의 풍경을 찍을 때도 우리가 빤한 그 이제 달동네 풍경을 또 찍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벽에 걸린 이런 이제 작은 거울에 비친 그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예, 이 단순한 배경, 의미 있는 대상, 또 남다른 프레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점점점 사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사물성에서 탈피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이제 모마 그 미술관 큐레이터였던 존 자코스키가 사진의 핵심 5가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찍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찍으면 쉽긴 하지만
그게 주는 감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말아도 기록이나 하나의 자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이 이제 작품 사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피망을 찍었지만 피망처럼 안 보이잖아요. 또 고동을 찍었지만 고동으로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적용해서 찍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과 다른 또 차별에 대한 프레임으로 할 것인가. 또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물의 평면성, 사진의 평면성을 활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 특히 망원 렌즈를 이용하면 공간이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평면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보자. 또 다른 상상하니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저도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뭘 생각하면서 찍었냐면 이제 겨울에 저기 그 불 피우는 바닷가에 그 드럼통이잖아, 난로잖아요. 그죠? 이 난로가 있고 살짝 망원으로 당기니까 이 난로하고 이 배를 대는 항구 포구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자동차 타이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무언가로 또 이렇게 보이죠. 형상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때 아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아마 이런 소설인지 영화인지 이런 게 그때 좀 약간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것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빛과 그림자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는 한 몸이라 말도 중요한데 그만큼 빛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진 촬영 나갈 때 정말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잘 보면서 그 중간에 빛을 받고 있는 부분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좀 더 좋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립용산에 있는 이제 그 중앙박물관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빛과 그림자 때문에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잖아요. 이 배경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걸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지면 재미없으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교적 긴 그림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포즈일 때 또 찍었었고 이 친구가 아주 빨리 좀 급하니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진적 성장을 위한 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8시 부분에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